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x-2b는 A를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는 거죠. 네, X는 A 더하기 2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X세제곱 더하기 2X-1 더하기 2B인데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네, 동류항을 세로로 썼어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A 더하기 B는 3이고 A, B는 마이너스 1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A하고 B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푼다 그랬죠? 자,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을 하시고 A 더하기 B에는 3을 그리고 A, B에는 마이너스 1을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되고요. 곱하기 3 그래서 27 더하기 9 정답은 36이에요. 자, 등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자, x, y에 관계없다라는 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자 a, b, x, y, c 이렇게 보이지만 x, y만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죠. 그래서 뭐 x 더하기 뭐 y 자, 더하기 상수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좌변을 정리할 거예요. ax 자, x에 관련된 거니까 a를 여기에 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ay죠. y에 관련된 거니까 마이너스 2a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상수죠. 플러스 2a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bx 자, 이제 바로바로 전개할게요. 2bx 그리고 더하기 by 마이너스 3b 자, 좌변을 정리한 거고요. 이것이 x-7y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끼리끼리 비교하시면 돼요.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끼리, 그리고 상수항끼리 비교를 합니다. a 더하기 2b는 1이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2a 빼기 2a 빼기 3b가 c죠? 그럼 여기에서 연립해서 a, b를 찾아서 c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의 2배를 할게요. 2a 더하기 4b는 2.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면 5b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아무데나 대입하세요. a는 2항 했더니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되고 얘가 c네요. 그래서 c는 9. 자, a, b, c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3 마이너스 1 더하기 9 했더니 정답은 11이 됩니다. 다항식이 인수 x-1을 가질 때 자, 인수를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식 fx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즉 f1은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맞죠? 물론 여기에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자, 요거를 이거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곱하기 무언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우리가 따질 거는 1차 곱하기 2차를 해야 3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 세 개의 개수들만 찾으면 돼요. 근데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얘 1차와 2차를 곱했을 때 3차가 될 것이고 그때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x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게 동류항이 되거든요. 자, 처음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마3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기에서는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야 한다 뜻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2가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더해져서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x에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네요. 이랬을 때, 자, 우리는 fx의 인수를 찾는 거죠? 또 다른 인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번이 됩니다. 아까 a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찾고 나면 a가 또 바로 보여요. a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끼리 곱했을 때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a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에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외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z가 마이너스 i인 값이에요. 혹시 아직도 이게 외워지지 않았다면 자, 다시 보세요. z는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분모 분자에 켤레 1 마이너스 i를 곱하죠. 얘는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자, 2분의 마이너스 2i 약분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둘게요. 마찬가지로 z는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가 있다면 저것의 역수죠? 이 값은 i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가 z가 마이너스 i죠? 그러면 z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의 제곱? 결국 마이너스 1이에요. z세제곱은 플러스 i가 되고요. z4제곱은 1이 됩니다. 자, 1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요. z5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 이렇게요. 그래서 이 4개의 값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z의 1제곱부터 30제곱까지 30개를 더할 거죠. 이 4개씩 더한 거는 0이 돼요. 자, 어떻게 더해도 연속해서 이렇게 4개를 더하기만 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개 중에 4개씩 짝을 짓고 남은 2개를 앞에서 남기셔도 돼요. 그래서 z 더하기 z 제곱이 정답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6번. 자, A하고 B가 음수예요. 자,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곱할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몇 번이죠? 네, 1번이에요. 자, 나머지는요, 다 다 거짓이죠? 그걸 확인해 보죠. 2번은 둘 다 음수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부 생기지 않고 그냥 합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a분의 b 그대로 나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a,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생기지 않아요. 그냥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곱하면 a, b가 돼요. 그 다음 4번은요. 루트 a제곱 b는 루트 a제곱 곱하기 b. 자, 근데 a제곱은 양수죠? 그리고 b는 음수예요.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쪼개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고 절대값 a로 바뀌죠? 루트 a제곱이. 그래서 얘가 절대값 a의 루트 b가 되는데 a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안 생겼으니까 4번 틀렸죠? 자, 5번도 마찬가지. 어차피 a, b가 바뀐 것 뿐이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이에요. 7번은 이제 우리가 공식을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식 하나와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2배의 bc. 자, 2로 묶을게요.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대입을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예요. 2의 제곱 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값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의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자, 이 세제곱들의 합이 26이고요. 빼기 3abc 내가 구하려는 값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죠. 그리고 괄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12 마이너스 2개씩 곱한 것. 자,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6이니까 는 32가 되죠. 그래서 3abc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8번이에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 이 얘기죠. 자, x제곱 더하기 x가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를 치환할 거예요. 자, 치환한다고 따로 쓰지 않고 우리 그냥 이 항 두 개를 하나의 항으로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의 전체 제곱 빼기 4배의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는 1, 3 물론 얘는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한 거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2차 곱하기 2차가 됐으니 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보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까지 나와 있는 요 부분 빼기 3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이 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요 부분이 될 것인데 비교만 하시면 되겠네요.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합은 0이 됩니다. 자,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를 찾는 거죠.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z 켤레는 7-i예요. 자, 좌변의 실수 부분과 우변의 실수 부분 비교하시고요. 좌변의 허수 부분과 우변의 허수 부분 비교하시면 바로 연립하시면 돼요. 자, 더하면 2x는 6, x는 3이 되고요.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랑 y랑 곱하자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10번이에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이다. 를 쓰겠죠. 자, 물론 얘는 짝수 판별식 쓸게요. 자,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 값이 0이다 하고 푸시면 돼요.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 빼기 4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3은 0. 자, 4m제곱 소거되고요. 1창 계산하면 6m이죠. 자, 상수 우변으로 이항하면 2, 그래서 m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1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는 0으로 봤을 때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쌤이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처럼 차도 외워달라고 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차니까 이거는
자, 절대값 a분의. 자, a는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루트 판별식. 자, 이거는 짝수 판별식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유는 이건 판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6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4-4a가 36이에요. 4a는 마이너스 32,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 12번이에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로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위로 볼록하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얼마죠? x는 3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자, 우리 3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4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4를 표시를 하는데 마이너스 1은 더 멀리. 자,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멀고 가깝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4일 때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소가 되고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얼마다? F3이다. 이 식을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5. 자, 9 마이너스 5니까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이거 f 마이너스 1 먼저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자. 정답은 마이너스 8이네요. 자, 두 다항식의 x제곱의 개수를 각각 a, b라 할 때 a-b의 값은? 자, 이거는 답이 0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지도 않고 바로 0인 줄 알까? 자, 지금 앞의 식과 뒤의 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이 플러스 x 세제곱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항식이죠? x 세제곱을 곱하면 무조건 3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요 x 세제곱은 x제곱의 개수에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x세제곱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무시를 했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앞의 식과 완전히 똑같아요. 즉,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두 식이 완전히 똑같으니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0. 자, 14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근이라는 거는 대입을 하면 참이 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2알파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의 전체 알파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비슷해요. 알파 제곱 더하기 2k 알파. 자, 전개를 좀 해보죠. 2알파 제곱 더하기 4k 알파 더하기 3알파 더하기 8은 0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값이 여기에 보이죠? 자, 이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의 2배가 된 거예요. 맞죠?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2k 알파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4까지가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형광펜 칠한 이 부분이 나머지 이항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뒤에는 베타죠? 네, 똑같아요. 또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금 계산한 거에서 베타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9 그리고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 알파 베타는 2분의 8 해서 4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4 바로 약분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네요. 자, 복소수
Z1, Z2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 자, 기억은요. Z1과 Z2의 켤레가 같은 거죠. 지금 이 두 값이 같으니까 양변의 켤레 복소수를 취할게요. 그래도 여전히 양변이 같아야 돼요. 자, 좌변은 Z1의 켤레가 되고요. 우변은 Z2의 켤레의 켤레는 그냥 Z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다음 니은은요. Z1과 Z2의 켤레 이렇게 표현이 됐죠. 방금 기억에 의해서 Z2는 Z1의 켤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Z1 더하기 Z2는 Z1 더하기 Z1의 켤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두 켤레 복소수, 어떤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실수인가? 그냥 a 더하기 bi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값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를 쓸 거예요. 이게 켤레 복소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Z1 더하기 Z1의 켤레가 있잖아요. 여기에 켤레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켤레 취해야 되니까 Z1의 켤레 더하기 Z1의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죠. 자, 켤레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값과 똑같은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실수다. 이렇게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에요. 자, 이번엔 디귿이죠. 역시 Z1은 Z2의 켤레라는 거는 Z2가 바로 Z1의 켤레라는 얘기고, 그럼 Z1에 Z2를 곱할 건데 Z2 대신에 Z1의 켤레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냥 실수다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구체적으로 형태를 잡을게요. Z1을 A 더하기 BI라고 잡을 거예요. 단, 여기가 중요한데 단 A, B는 뭐다? 실수다. 자, 그러면 Z1의 켤레는요. A-BI가 되겠죠? Z1과 Z1의 켤레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자, BI의 제곱이에요. B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A, B는 실수였거든요. 실수라는 얘기는 제곱하면 0 또는 양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양수였다 쳐봐요. 더해서 0이 되려면 나머지 한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즉 A제곱도 0이고 B제곱도 0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죠. 결론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Z1이 A 더하기 BI였는데 0 더하기 0I니까 결국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참.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됩니다. 자, 직선이 이차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마 x마 3과 x 더 m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한쪽으로 정리를 좀 하시고 이 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1마 ac죠? 그러면 다 플러스가 되네요. 얘가 0보다 크다가 포인트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요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도록, 자, 만나지 않아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m은 0의 실근이 없다는 거는 판별식 1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이어야 해요. 그래서 m이 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0이어서 합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하고 y축과의 교점을 c라 하자. 점 C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 자, 보세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결국 우리가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와 요거의 높이죠. 높이는 OC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C는 누구냐면 Y 절편이에요. X에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OC의 길이는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찾으셔야 돼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대해 대칭인가? x는 2a분의 마비. 외우세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3이니까 마3.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란 얘기는 요 거리가 2분의 3이면 여기에 대칭되는 d까지의 거리도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d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요 CD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AB는 X축의 두 교점이죠. 네, 교점이니까 근을 구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AB의 길이는 두근의 차니까 쌤이 외워서 풀자. 두근의 차는 절대값의 1분의 생략하고요. 루트 판별식 9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얼마가 돼요?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네요. 자,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하셔도 좋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두근의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아랫변 더하면 1 더하기 3이죠.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4가 됩니다. 자, 18번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알파 n, 베타 n이 주어진 방정식의 두 실근이에요. 이때 다음 값을 물어봤죠. 자, 알파 1부터 알파 16까지 다 더하고 베타 1부터 베타 16까지 다 더하고 자, 직접 더하는 것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n과 베타 n이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뭐가 되죠? 뭐분의 n 더하기 루트 n의 n-1 분의 루트 n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알파 1 더하기 베타 1 그 다음에 알파 2 더하기 베타 2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더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16까지 알파 16 더하기 베타 16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n에 대해서 이거 대입하려고 하니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일단 유리화예요. 자, 그래서 n 마이너스 루트 n-1을 분모 분자에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n제곱 마이너스 n의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n의 분자는 그대로 쓸게요. 아까 분모 자, 빼기 얘는 루트 n-1 이렇게 돼요. 자, 분모를 좀 더 계산해보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n제곱 사라지고요. n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곱해볼까요? n분의 n 루트 n 빼기 자, 루트 n과 루트 n을 곱하면 n 이렇게 되죠. 그리고 루트 n-1 n으로 묶어내고 약분을 할 수 있겠네요. n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내지고 n분의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네, 좀 복잡했지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 이렇게요. 그럼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은 n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죠. 루트 1 빼기 루트 0이에요. 더하기 알파 2는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요. 그 다음은 알파 3 더하기 베타 3이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얘가 적당히 소거가 될 거예요.
자, 루트 1이 사라지고요. 루트 2도 사라지면서 맨 앞에 얘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끝에 16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이 마이너스 루트 15가 앞에 루트 15랑 소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이들을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0 더하기 루트 16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19번이에요. 다항식을 x만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x 더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 주어진 이 다항식을 fx라고 하면 자, x만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은 2. 자, x 더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마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 6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할게요. f1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5가 2라는 얘기고 a 더하기 b가 마사를 이항하니까 6이 됩니다. 자, 마이를 대입할게요. 이번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사를 이항하니까 마2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연립하세요. 자, 더하면 2b는 4, b는 2가 나오고요. b가 2니까 a는 4겠죠? 자, 곱하라고 하네요. a, b의 값은 8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더 2i라고 했죠. 네, 보세요. 두 실수 a, b라고 했어요. 자, 개수가 실수라면 3 더하기 2i가 근일 때 3 마이너스 2i도 근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두 근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두 근의 합이 얼마죠? 허수 부분 사라지고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9 마이너스 4i 제곱하니까 플러스 되면서 13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합과 곱으로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x제곱 빼기 합의 x 더하기 곱은 0.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a는 6, b는 13, a 더하기 b는 그냥 더하시면 끝나죠? 네, 19가 됩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가 반복이 되어서 얘를 치환하게 되면 다시 이거 더하기 7의 제곱, 이거 더하기 6,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해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자, 아무래도 제곱을 계산하는 게 가장 불편하니까 요거를 전체 치환하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x에 대한 별다른 범위가 없었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일 때 함수값을 최소값으로 이 값 이상의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럼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7 그래서 얘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3 이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생각하자. 자, 그러면 얘가 fx는 자, at제곱 마이너스 4a 자, 얘는 t가 아니죠. 자,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야 t가 되니까 다시 1을 뺄게요. 그래서 t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a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4a 더하기 b. 자, 우리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얘는 축의 방정식이 2라는 거는 보이셔야 돼요. 왜? 2a분의 마이너스 b 했더니 이 축의 방정식이 2가 되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도 괜찮아요. a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네, 더하기 4 하고 다시 빼기 4 하면 되니까 빼기 4a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2에서 최
대 또는 최소를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최대값이 7이고 F3은 4라고 했죠? 그러면 상황을 나눌게요. 자, 일단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죠? 그리고 이 T가 2는 축의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T가 3부터 궁금한 거니 T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최대값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아래로 블록하죠? 그러면 얘가 T는 아래로 블록인데 아니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네, 헛소리를 했어요. 자, 얘가 T는 2. 자, 3부터예요. 근데 3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 T가 3에서 최대를 갖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에서 얼마다? 최대값 7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입을 할게요. T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13 빼기 12니까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저기 좁으니까 이쪽에서 계산을 할게요. A 더하기 B는 7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F3은 4. 이거는 X자리에 3을 넣으면 얘가 4가 됩니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X에다 3을 넣어 볼게요. 9 마이너스 12 더하기 7. 이 값은 4네요. 그래서 16A. 그 다음에 얘가 다시 9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죠. 3이에요. 마이너스 12A 더하기 B. 이 값이 4. 그래서 4A 더하기 B가 4 이렇게 나오고요. 두 식을 연립합니다. 자, 아래식에서 윗식을 뺄게요. 3A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해서 내신에 너무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잘 해두시고 그냥 외운다 생각하고 푸세요. 아셨죠? 네.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가 x 더 1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된다 라는 사실 자체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마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이 얘기는 f1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그 나머지 정리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fx를 x제곱 더하기 1, x마 1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는 3차식으로 나눴죠. 3차식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죠. fx는 x제곱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자, 몫이 뭔지 몰라요? 몫이 qx라고 잡고 나머지가 rx인데 나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rx라고 쓰지 않고 2차 이하의 식을 쓸 거라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잠깐 빈칸으로 놔둘게요.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근데 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쓰면 문자가 3개가 되거든요. 우리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이 나머지를 표현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되는 걸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에 여기 x제곱 더하기 1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앞에 요 부분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로 나떨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뒤에 나머지 부분은 2차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a가 0일 때는 2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x제곱 더하기 1로 더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몫이 뭐가 돼요? 2차를 2차로 나누게 되면 얘가 당연히 ax제곱, 우리 나눗셈은 최고차항부터 나누기 때문에 요 개수를 맞추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자,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말아요. 이 부분도 역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과하게 분홍색 형광펜 칠할게요. 여기까지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니 이 위에 이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대로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분홍색 부분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니 뒤에 이 부분 바로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된다 이 얘기라고요. 자, 아까는 문자가 ABC 3개나 있었어야 될 것 같지만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 1이다를 이용하니까 바로 a라는 문자 하나만 써서 나머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찾죠? 네, 아까 두 번째 식이 있었죠? f1은 6이다. 자, f1은 6이다. 6은 자, 1 넣었더니 6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1 넣었더니 0 되죠? 자, 여기에다 1을 넣을 거예요. 1 넣었더니 2a가 되죠. 그리고 1 넣었더니 2. 네, 2a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럼 2a가 4니까 a는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네모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나머지잖아요. 나머지는 2에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어차피 R2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대입을 할게요. 1을 대입했더니 5가 되네요. 10 더하기 3, 13이 정답이 됩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자, 두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인데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상수항이 7이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7. 네, 지금 1차항의 개수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x제곱 마 3x 더하기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3이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1이에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3이다. 네, 그럼 대입을 하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7 이게 f 알파고요. 더하기 f 베타는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7. 요 값이 3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자, 얘네들 식의 변형을 통해서 곱과 합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하는 거를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 a 알파와 a 베타를 더하게 되면 더하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7 더하기 7, 14. 3이 이항되니까 11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9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3a 더하기 11은 0이죠. 3a는 네,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fx가 완성이 된 거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이네요. 자, f10은 대입하시면 돼요. 100 마이너스 60 더하기 7. 자, 47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 치고 쉬웠네요.